안녕하십니까. 주니버스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20억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식 방법론 1번 종목을 분류하자 해서 이제 사람의 MBTI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종목도 그렇게 분류를 해서 대응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매수 매도 기준, 그 다음에 급수 타이밍이 언젠지 이걸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시간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서 가지고 있는 감정, 이 감정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처리가 되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 및 해결 방법. 일단 먼저 내동매매, 추격매매, 충동적인 매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줄이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인간의 뇌가 정말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파충류, 포유류의 뇌가 똑똑할까, 인간의 뇌가 똑똑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럼 과연 인간의 뇌가 완벽한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투자 실패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동매매, 추격매매, 충동적인 매매를 줄이기. 추격매매, 충동적인 매매 이런 거는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매수 매도 기준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추격매매, 충동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가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 때문에 이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이 시간대로 이제 매 분초마다 이렇게 주가가 변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식의 가격이 뭐 한 달 뒤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1년 뒤에 나오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주식 중독에 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계좌를 처음에 만들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게 엄청 일주일 상간에 50%, 4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좀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원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매매, 그 다음에 투명 매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매매 형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돈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아무 정신없이 무의식적으로 오르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돈을 꼬는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번 강의의 결론이자 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현명한 투자자는 뭐냐? 자신의, 인간에도 되겠죠.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정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생각과 원칙을 스스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간의 뇌, 브레인을 이해해보자. 인간의 뇌는 삼중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층은 이제 파충류뇌라고 하고 생명유지뇌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관과 소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체적인 생명유지 활동이나 운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감정과 본능의 뇌라고 하고, 변역계 에서 담당하고, 감정과 본능, 그 다음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인간의 뇌, 이성뇌라고도 하고, 추상적인 사고, 그 다음에 언어, 계획, 자기인식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뇌도 이렇게 파충류의 뇌에서 포유류의 뇌, 그 다음 인간의 뇌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럼 진화의 목적은 뭐냐? 진화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질문했죠. 인간의 뇌는 완벽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화의 목적은 생존이었기 때문에 이게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은 엉망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진화는 어떻게 되냐? 이전의 종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후 그 돌연변이가 생존에 더 적합하다 하면 그 돌연변이가 살아남아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이전의 것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늘 낡은 버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낡은 버전의 뇌의 특징은 뭐냐? 이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겁쟁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선사시대 때부터 보면 어떤 동굴이 있는데, 어두컴컴한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두려워서 안 들어가고 밝은 곳으로 간 사람이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그 위험한 곳을 안 들어간 사람이 이제 살아남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는 그런 겁쟁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 이제 평판에 민감하죠. 내가 예전에 100명의 부족 무리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되게 되면, 평판이 이제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냥을 나갈 때도 혼자 나가 사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평판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휴리스틱이라는 이제 인지 편향, 편견, 이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풀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바로 도망가야 되겠죠. 바로 도망가야지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면 죽게 되는 거죠.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버전에는 일부분만 보고 빠르게 판단, 어리짐작해서 이제 빠르게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에 찌들어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투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손실 회피 편향,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